노인 3명 중 1명이 걸리는 여름병. 생명을 위협하는 3대 질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33%, 즉 3명 중 1명이 여름철에 특정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여름철 시니어 3대 질환인 방광염, 급성위염, 그리고 열사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병명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시니어들이 이런 질환에 취약한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모든 것을 다뤄보겠습니다. 일부 여름철 시니어 건강의 특성. 먼저 본격적인 질환 설명에 앞서 왜 시니어들이 여름에 특히 취약한지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뒤에 나올 내용들이 더 명확하게 와닿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체온 조절 능력의 저하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우면 자연스럽게 땀을 흘리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체온을 조절하는데, 시니어들은 이런 반응이 둔해집니다. 또한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조금만 목이 말라도 금방 느끼는데, 시니어들은 이미 상당히 탈수가 진행된 상태에서야 갈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여름철 시니어 질환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만성질환으로 복용하는 약물들도 영향을 미칩니다.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등 많은 약물들이 수분 균형이나 체온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역력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여름철 에어컨과 실외 온도차, 차가운 음식 섭취 등이 면역력을 더욱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평소에는 문제없던 세균이나 바이러스에도 쉽게 감염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외출을 줄이게 되고,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증상이 생겨도 제때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여름철 시니어 질환 발생률을 높이는 거죠. 2부 방광염 마이너스 시니어 여름 질환 1위.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질환인 방광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광염은 여름철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앓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여성 시니어들에게서 발생률이 높은데요. 그 이유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광염이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방광염은 말 그대로 방광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세균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주로 대장균이 원인이 됩니다. 이 대장균이 어떻게 방광까지 올라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몸의 구조상 항문에서 요도 입구까지의 거리가 짧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요도의 길이가 3-4cm 정도로 남성의 15-20cm에 비해 훨씬 짧아서 세균이 방광까지 올라가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더욱 취약해지는 거죠. 그럼 왜 여름에 특히 방광염이 많이 발생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탈수입니다. 더운 날씨로 인해 땀을 많이 흘리는데, 수분 섭취가 충분하지 않으면 소변의 농도가 진해집니다. 진한 소변은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소변 참기입니다. 더운 날씨에 화장실 가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외출 시 화장실 찾기 어려워서 소변을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변을 참으면 방광에 세균이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서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개인 위생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리면서 세균 번식이 활발해지는데, 시니어들의 경우 몸을 씻거나 속옷을 갈아입는 것이 젊은 사람들보다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방광염의 증상은 어떨까요? 가장 흔한 증상은 소변을 볼 때 아픈 것입니다. 따끔거리거나 타는 듯한 느낌이 들죠. 또한 소변을 자주 보고 싶어 하는데, 막상 화장실에 가면 조금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변 색깔도 변합니다. 평소보다 진하거나 탁해지고, 심한 경우 혈뇨가 나오기도 합니다. 냄새도 평소와 다르게 독특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열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염증이 신장까지 올라갔을 수 있다는 신호이므로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시니어들의 경우 이런 전형적인 증상 외에도 다른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거나 헛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평소보다 많이 넘어지거나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방광염과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방광염으로 인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방광염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소변 검사를 통해 세균의 종류와 수를 확인하고 어떤 항생제가 효과적인지 알아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항생제를 처방받게 됩니다. 항생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꼭 복용해야 합니다. 증상이 나아졌다고 해서 임의로 중단하면 안 됩니다. 세균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더 심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방광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량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세균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변 참지 않기입니다.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말고 바로 화장실에 가야 합니다. 특히 성관계 후에는 반드시 소변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뒤처리입니다. 대변을 본 후에는 반드시 앞에서 뒤로 닦아야 합니다. 뒤에서 앞으로 닦으면 항문의 세균이 요도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개인 위생 관리입니다. 매일 샤워를 하고 속옷을 깨끗하게 갈아입어야 합니다. 특히 통풍이 잘 되는 면 속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면역력 관리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 충분한 휴식을 통해 면역력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크랜베리 주스나 유산균이 방광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방광염은 초기에 적절히 치료하면 충분히 완치 가능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신장염으로 발전할 수 있어서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시니어들은 증상이 애매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부 급성 위염 마이너스 여름철 소화기 질환의 대표. 이제 두 번째 질환인 급성 위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성 위염은 여름철 시니어들이 자주 경험하는 소화기 질환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음식 보관이 까다롭고 차가운 음식 섭취가 늘어나면서 급성 위염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급성 위염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성 위염은 위 점막에 갑작스럽게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위 점막은 평소에 위산으로부터 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 원인으로 인해 이 점막이 손상되면서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급성 위염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식중독입니다. 여름철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 음식이 쉽게 상하게 되고 여기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번식하면서 식중독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후각과 미각이 떨어져서 상한 음식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과도한 냉음식 섭취입니다. 더운 날씨에 시원한 음식을 찾게 되는데 너무 차가운 음식을 갑자기 많이 먹으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스크림, 냉면, 빙수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약물 부작용입니다. 시니어들이 복용하는 많은 약물들이 위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스피린이나 기타 진통제, 일부 항생제 등이 그렇습니다. 여름철에는 탈수로 인해 약물 농도가 높아질 수 있어서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여름철 무더위는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됩니다. 또한 휴가철이라 평소와 다른 환경에 노출되거나 가족들과의 만남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급성 위염의 증상은 어떨까요? 가장 흔한 증상은 속쓰림입니다. 위가 쓰리고 아픈 느낌이 드는데 특히 공복 시에 더 심해집니다. 또한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납니다.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트림이 자주 나오며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듭니다. 구토와 메스꺼움도 흔한 증상입니다. 심한 경우 음식을 먹으면 바로 토하게 되고 물을 마셔도 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탈수가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욕부진도 나타납니다. 평소 잘 드시던 분들도 갑자기 음식을 보기 싫어하거나 냄새만 맡아도 메스꺼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며칠 지속되면 영양실조로 이어질 수 있어서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시니어들의 경우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탈수에 취약하기 때문에 구토가 심하면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복용하던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다른 질환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급성 위염의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우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중독이 원인이라면 그에 맞는 치료를 하고 약물이 원인이라면 약물을 조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증상 완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위산 억제제나 위점막 보호제를 사용해서 위점막의 염증을 줄입니다. 구토가 심한 경우에는 구토 억제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탈수가 심하면 수액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식이요법도 중요합니다. 급성기에는 금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토가 멈추고 나서 서서히 미음이나 죽 같은 부드러운 음식부터 시작해서 점차 일반 식사로 돌아가야 합니다. 급성 위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음식 관리입니다. 여름철에는 음식이 쉽게 상하므로 조리한 음식은 빨리 먹고 남은 음식은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위생 관리입니다. 식사 전과 화장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특히 조리 전에는 더욱 철저히 손을 씻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음식 섭취입니다. 너무 차가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식도 피해야 합니다.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위에 부담을 덜 줍니다. 네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탈수가 되면 위 점막이 더 쉽게 손상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며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가 클 수 있으므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적절히 사용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급성 위염은 대부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1에서 2주 안에 호전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되면 다른 질환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들은 증상이 비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부 열사병,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질환. 이제 마지막 질환인 열사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열사병은 앞에서 다룬 두 질환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방광염이나 급성 위염은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는 반면 열사병은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응급질환입니다. 열사병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열사병은 우리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서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이때 뇌를 비롯한 주요 장기들이 손상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먼저 열 관련 질환의 단계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벼운 단계는 열경련입니다. 더운 환경에서 운동하거나 활동할 때 근육에 경련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다음 단계는 열탈진입니다. 체온이 약간 올라가면서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단계가 바로 열사병입니다. 열사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전형적 열사병으로 더운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서 서서히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시니어들이나 만성질환자들에게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성 열사병으로 더운 환경에서 격렬한 운동을 할 때 급격히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시니어들이 열사병에 왜 취약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나이가 들면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땀샘의 기능이 약해지고 혈관 확장 능력도 떨어집니다. 또한 갈증을 느끼는 능력도 감소하므로 탈수가 되기 쉽습니다. 만성질환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질환, 당뇨병, 신장질환 등이 있으면 체온 조절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심박수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물도 영향을 줍니다. 이뇨제는 탈수를 악화시킬 수 있고 베타 차단제는 심박수 증가를 막아서 체온 조절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항콜린제나 일부 정신과 약물들도 땀 분비를 억제해서 체온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요인도 중요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증상이 생겨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에어컨 사용을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사병의 증상은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증상은 의식 변화입니다. 헛소리를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뇌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체온계로 정확히 재기 어려운 상황이 많으므로 몸이 매우 뜨겁게 느껴지면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겨드랑이나 이마를 만져봤을 때 매우 뜨겁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피부 상태도 변합니다. 전형적 열사병의 경우 피부가 뜨겁고 건조해집니다. 땀이 전혀 나지 않거나 매우 적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운동성 열사병의 경우에는 여전히 땀이 날 수 있습니다. 호흡과 맥박도 빨라집니다. 분당 20회 이상의 빠른 호흡과 분당 100회 이상의 빠른 맥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압은 처음에는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 증상도 나타납니다.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두통이나 어지러움도 흔한 증상입니다. 열사병이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열사병은 응급질환이므로 망설이지 말고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응급처치는 어떻게 할까요? 우선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깁니다. 에어컨이 있는 실내나 그늘진 곳이 좋습니다. 그리고 체온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옷을 벗기고 찬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줍니다. 특히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큰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를 중점적으로 식혀줍니다.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을 직접 쏘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얼음 주머니가 있다면 목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대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얼음을 직접 피부에 대면 동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수건으로 감싸서 사용해야 합니다. 의식이 있다면 시원한 물을 조금씩 마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거나 구토를 한다면 절대 물을 먹이면 안 됩니다. 기도로 들어가서 질식할 수 있거든요. 열사병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더운 시간대 외출 피하기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가급적 실내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8에서 10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더운 날에는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옷차림입니다. 밝은 색의 헐렁한 옷을 입고 모자나 양산을 사용해서 직사광선을 피해야 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재질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실내 온도 관리입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적절히 사용해서 실내 온도를 26에서 28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요금이 부담스럽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입니다. 다섯 번째는 단계적 적응입니다. 갑자기 더운 곳에 나가지 말고 서서히 더위에 적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 동안만 외출하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약물 관리입니다. 복용 중인 약물이 열사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지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약물을 조정하거나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건강 상태 체크입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열사병은 100% 예방 가능한 질환입니다. 적절한 예방 조치만 취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발생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5부 종합관리 및 응급상황 대처법. 지금까지 여름철 시니어 3대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통적인 예방 원칙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세 질환 모두 탈수와 관련이 있으므로 충분한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8에서 10잔의 물을 마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위생 관리입니다. 손 씻기, 몸 씻기, 깨끗한 옷 입기 등 기본적인 위생 관리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환경 조성입니다. 너무 덥지 않고 습하지 않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적절히 사용하고 환기도 잘 시켜야 합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 등이 면역력을 높이고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 체크입니다. 만성질환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상태를 확인하고 약물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각 질환별로 응급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방광염의 경우 고열이 나거나 옆구리 통증이 심하면 신우신염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또한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거나 의식이 흐려진다면 응급 상황입니다. 급성 위염의 경우 구토가 심해서 물도 마실 수 없거나 탈수 증상이 심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또한 복통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혈변이 나온다면 다른 질환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열사병의 경우는 앞서 설명했듯이 그 자체가 응급질환이므로 의심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알아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소 어르신의 상태를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는지, 약은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 식사는 잘하고 있는지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응급실 연락처를 알아두고 평소 복용하는 약물 목록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료진과 소통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어르신이 계시는 곳의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관리하고 물을 쉽게 마실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여름철 시니어 3대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방광염, 급성위염, 열사병. 이 세 질환은 모두 예방이 가능하고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평소 예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시니어들은 증상이 애매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보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